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제가, 경선 주간이죠, 사실상,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대선을 저쪽의 기획자들이,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가가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잘 드러난 한 주였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당 경선에서 64점 몇 %로 호남에서 1위를 했죠. 그래서 압도적, 압도적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압도적 1위를 했다. 그 일보가 나오고 나서 주말 동안 기사를 한 3개 정도 바꿔가면서 계속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PK에서도 압승, 안풍, 혹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기사는 이런 거예요. 문안 맞대결 구도 1대1 현실화 될까? 그리고 장미 대선 변수 안철수로 단일화 될까? 이런 기사는 안 다뤄요. 모두 정치가 판을 쳐. 예를 들어서 채널 A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의당이 경선 흥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채널A에서 문서를 확보해서 이 기사를 냈는데, 이 보도를 냈는데, 독수리 오용지 프로젝트가 있었다. 차에 사람들을 실어서, 미니 차떼기죠. 큰 대형 버스는 눈에 띄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버스 승합차 대신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동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건 메인에 안 올라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대세결정, 안 교두보 확보, 이 본게임 남아. 아니, 달라요. 다룰 때. 그리고 이런 기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안희정은 적폐청산 1호는 이분법적인 진리관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 세계관이 이분법적이다. 이런 공격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같이 나옵니다, 꼭. 문재인, 안철수, 60%씩 물어준 호남. 본선 때 누구 손들까?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 7분 응선을 넘었다. 누가 그래요? 호남권에서 국민의당 전체 표가 이만큼이에요. 9만 표. 근데 문재인 혼자 14만 표를 했단 말이죠.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호남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 나지만 적게는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0% 후반, 문재인 후보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 이 사이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지지율도 호남에서 1대1 구도 안 되고 있어요. 호남에서조차 호남의 본거지인데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국민의당과 더블 스코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60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율을 보정을 하면 문재인을 60으로 쳐주면 안철수는 한 25, 30. 그래서 문안이 아주 격차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산수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각각 60% 정도씩 지지했다고 1대1 구도가 된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국민의당 표는 스스로 걸어 나와서 투표한 진짜 국민이고 문재인 표는 다 조직 동원한 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민의당은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죠. 자기 당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짤 수 있죠. 선거 전략상 이런 기사를 쓸 정도의 정치부 기자면 이게 허풍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문제는 보수 매체나 종편이나 포털이 그걸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허풍 치는 대로 모든 당이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 근데 국민의당이 그런 허풍을 칠 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호남표가 갈라지니까. 그리고 호남표를 갈라야 혹여라도 호남이 문재인으로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걸 저지할 수 있으니까. 김진태 자유당의 대선 후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안철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안철수에게 힘을 몰아줘야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막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지난 주말부터 아주 심하게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걸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기도 해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할 후보가 누구냐? 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안희정 도지사가 경선에서 1위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표가 갈 곳을 찾다가 마침 지금 그 호남에서 경선 1위를 한 안철수가 눈에 띄고 그걸로 표로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누렸고. 그래서 이 복합적인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극대화시키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중요한 건. 호남에서 저런 스몰 찻대기를 한 거 자체를 비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사실 압도적 그 전문가는 새누리당이고 그런 거 하는데 민주당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 호남에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 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를 비난하고자 한다거나 허풍을 떠는 걸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선거 때 허풍을 안 떠는데 어디서. 그걸 받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적극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다. 안철수 후보가 1대1 구도로 만들려면 호남보다 훨씬 중요한 게 PK예요, PK. 부산, 울산, 경남. 이 문재인 안철수의 그 지지율 차가 호남에서의 지지율 차보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요. 유권자 수도 영남이 2배죠. 예. 정말 1대1이 되려면 거기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언론이 잘.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대략 40% 가까이 나오거든요. 40%. 이런 적이 없어요. 다른 보수 후보들보다 2배, 3배 많아요. 지난 한 30여 년간 보수 후보가 항상 1등 했단 말이죠, 거기서. 안철수가 1대1 구도를 만들었다고 말하려면 호남에서 60%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4위예요. 그 어떻게 써요? 1대 0.5구도? 0.3구도? 이렇게 되고 싶은 희망사항은 잘 알겠고 국민의당은 이렇게 전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걸 받아준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관전 포인트. 주목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포인트죠. 일단 언론은 아직 경선이 완벽하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1 구도를 가장한 그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조선이 주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웃기는 거야. 각 후보자나 당들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미리 앞서가서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고 뭐 오차범위 아니다. 안에 지금 있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있는 거야.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문재인 48, 안철수 42까지 나온 양자 대결의 경우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거든요. 첫 번째, 새누리당이 후보를 안 내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목적이 아니고 완주해가지고 자기들이 갖는 그 득표일 만큼 정치적으로 저는 살아남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끝까지 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여당의 후보가 포기한다?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당이 치러서 나온 바른정당이 대선에 당선될 목표가 아니라면 다른 선거도 있는데 새누리당하고 같이 엮이는 단일화? 새누리당과 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요. 아무리 지금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묶어서 단일화를 한다? 전남 분들이 그 감정으로 안철수에게 표 주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변수 심상정 후보는 어차피 간당간당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보의 어떤 느낌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완주하기로 이미 우리하고 인터뷰한 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포기할 리 없잖아요. 그러면 5명이 뛰는 것이 사실상 90%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쪽을 먼저 보면요. 10%를 득표를 못하면 수백억대 돈을 내야 돼요. 이게 현실에 직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 200억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5%를 해야 509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고 만일 10% 미만으로 10% 정도 득표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250억 이상밖에 보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재산이 없는 지금 바른정당 같은 입장에서는 정치 신불자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빚을 다 안고 가야 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를 한번 봅시다. 홍준표가 그만한 돈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홍준표를 믿고 쏴줄 놈도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그 정치적 공학으로는 그 얘기가 되는데 현실에서 지금 솔직히 우리 말하면요. 대선 끝까지 치르려면요. 돈이 얼마든지 아세요? 뭐 한 2, 3천억 들 거예요. 네, 몇 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정도의 큰 돈을 음.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부정하게 마련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누가 뭘 쏴줄 거 아니야. 근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쏴주지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못한단 말이에요. 돈을 부정하게 모을 수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꼬리를 내리거나 또는 비밀 협상을 통해서 안철수와 연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남아 있다. 아직은 남아 있고. 가능성을 예. 그리고 이런 기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안희정은 적폐청산 이론은 이분법적인 진리관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그 후보의 이 세계관이 이분법적이다 이런 공격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같이 나옵니다, 꼭. 문재인 안철수 60%씩 물어준 호남. 본선 때 누구 손들까?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 7분 응선을 넘었다. 누가 그래요? 호남권에서 국민의당 전체 표가 이만큼이에요, 9만 표. 근데 문재인 혼자 14만 표를 했단 말이죠.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호남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 나지만 적게는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0% 후반, 문재인 후보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 이 사이 2배에서 3배 정도 상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짤 수 있죠. 뭐 선거 전략상 이런 기사를 쓸 정도의 정치부 기자면 이게 허풍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문제는 보수 매체나 종편이나 포털이 그걸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허풍 치는 대로 모든 당이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 근데 국민의당이 그런 허풍을 칠 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호남표가 갈라지니까. 그리고 호남표를 갈라야 혹여라도 호남이 문재인으로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걸 저지할 수 있으니까. 김진태 자유당의 대선 후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안철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안철수에게 힘을 몰아줘야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막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 1대1 현실화될까. 그리고 장미 대선 변수 안철수로 단일화될까. 이런 기사는 안 다뤄요. 모두 정치가 판을 쳐. 예를 들어서 채널 A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의당이 경선 흥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채널 A에서 문서를 확보해서 이 기사를 냈는데, 이 보도를 냈는데, 독수리 오염지 프로젝트가 있었다. 차에 사람들을 실어서 미니 차떼기죠. 큰 대형 버스는 눈에 띄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버스 승합차 대신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동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건 메인에 안 올라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대세 결정, 안 교두보 확보, 이 본게임 남아. 달라요. 다룰 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지지율도 호남에서 1대1 구도 안 되고 있어요. 호남에서조차 호남이 본거지인데.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국민의당과 더블 스코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60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율을 보정을 하면 문재인을 60으로 쳐주면 안철수는 한 25, 30. 그래서 문안이 아주 격차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산수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각각 60% 정도씩 지지했다고 1대1 구도가 된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국민의당 표는 스스로 걸어 나와서 투표한 진짜 국민이고 문재인 표는 다 조직 동원한 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민의당은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죠. 자기당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제가 경선 주간이죠 사실상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대선을 저쪽의 기획자들이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가가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잘 드러난 한 주였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당 경선에서 64점 몇 %로 호남에서 1위를 했죠. 그래서 압도적, 압도적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압도적 1위를 했다. 그 일보가 나오고 나서 주말 동안 기사를 한 3개 정도 바꿔가면서 계속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PKS 압승, 안풍, 혹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기사는 이런 거예요. 문안 맞대결 구도.